하는 건 작은 문제예요. 굶주린 백성을 구하는 것은 이거는 큰 문제다. 이래가지고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 함경도에 배를 쌀을 배를 보냈습니다. 쌀을 실은 배가 도착하자 백성들은 크게 놀랐다. 박문수가 곡식을 보내준 덕분에 함경도 백성들은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다. 그들은 박문수의 공을 기리는 비를 세우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새겨 넣었다. 조정의 눈치를 보며 제 실속만 차리던 관리들 틈에서 박문수는 소신 있는 선택과 행동으로 결국 백성들을 구해냈다. 박문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할 말은 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야 마는 매우 강직한 성품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강직함으로 박문수는 항상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암행어사직을 마친 박문수는 이제 조정에 돌아와서 백성들을 위한 정책과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은 나날이 증가하는 세금이었다. 세금 징수는 점차 육지를 벗어나 섬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신안군의 섬 일부는 왕실에서 세금을 걷어가 백성들은 이중 삼중의 수탈을 당하고 있었다. 세금을 부과를 했을 때 한 군데에서만 걷어가면 농민들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방행정과 관련된 데서 걷어가고 중앙왕실 궁방에서 또 걷어가고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부과들이 중복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농민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은 배가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토지세와 더불어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것은 군역이었다. 조선시대 16세에서 60세 사이의 양인 남자들은 군역의 의무를 졌다. 즉 군포를 내야 했다. 군포는 16개월에 2필씩을 냈는데 양반들은 내지 않고 일반 백성들에게만 부과되었다. 군포를 내지 못해 도망가는 농민들이 늘어만 갔다. 2필을 내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물론 그것을 이제 2필을 만드는 것은 누구였겠어요? 집안에 이제 부녀자들이 결국 짜야 했는데 그거 짜다 보면 농사는 언제 지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포값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군포의 폐단은 갈수록 더해갔는데 당사자를 대신해 친척이나 이웃에게 거두거나 군역의 의무가 없는 어린아이나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받았다. 백성들은 부과되는 군포를 내지 못하면 다른 재산으로라도 그만큼의 몫을 빼앗겼다. 이 때문에 남자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며 스스로 성기를 자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백성들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수령이 처벌을 받는 일은 드물었다. 조선 초기부터 존재했던 부민고소금지법 때문이었다. 법에 따르면 수령을 고소한 백성은 곤장 100대와 징역 3년에 처해졌다.
순영은 어떤 일을 행하든 그 고을의 백성들로 인해서는 고소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은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되고 그런 것들이 빌미가 되면 수령들은 여러 가지 비리, 타막 이런 것들이 자행될 수 있겠죠. 박문수는 세금에 짓눌리고 폭정에 시달리는 조선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군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문수의 주장에 따라 조정에서도 몇 년간이나 논의가 계속됐다. 마침내 영조는 두 필의 군포를 한 필로 감하는 균역법을 단행한다. 신이 양역의 혁파를 제안한 것은 전부를 줄이자고 한 것이지 한 필만 감하자는 것이 아니었으며 크게 변통하자는 것이었지 조금만 바꾸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전하. 당장은 부담이 적어졌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군포는 결국 백성들이 채워야 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박문수는 양반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문수는 양반 상놈할 것 없이 군역에 대한 부담을 지자. 그 방법은 각 호마다 돈을 내면 된다. 호전을 내자. 호전법을 시행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어염세로 충당을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론이라는 이런 입장에서는 뭐냐면 양반과 상놈을 가르는 게 군역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인데 지금 그 얘기대로 하면 양반 쌍놈의 구별을 없애자는 거고 그거는 결국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없애자는 거다 하면서 아주 그 영조한테 대놓고 반항을 합니다. 박문수는 군포를 대신해 세수를 보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제시했다. 그중 하나가 어장이나 염전에 부과되던 어염세였다. 당시 어민들이 왕실이나 권세가에게 바치던 어염세를 국가 수입으로 돌리자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미역이 많이 나는 바위로 유명했다는 미역바위. 박문수는 당시 개인 소유였던 미역바위를 모두 국가로 환수해 세수를 늘렸다. 소출이 전부 다 개인 가문에 돌아가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박문수 의사가 이곳으로 방문해가지고 농소하고 동진하고 그 다음에 12개의 미역바위를 전부 다 국가를 환수시켜버렸어요. 양반과 일반 백성이 똑같이 세금을 내고 개인의 수입을 국가로 돌리자는 박문수의 주장. 당시 노론 대신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 박문수에 대한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노론에게 박문수는 제거해야 할 적이었다.